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에 1대1 연동이 되어 있는데 달러가 항상 가격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한 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하고 싶은 코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네. 이거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무조건 상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네. 집행하는 나라잖아요. 네. 시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간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재수의 싱글 루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 금융시장의 최애 관심사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거의 모든 법안의 기초를 다듬으신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거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안전한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보면은 뭐 비트코인 같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반면 이 코인은 가격이 딱 일정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를 따진다 그러면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딱 항상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서 이걸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자산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수단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제 페이먼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쉽게 설명하고 어떤 분은 되게 어렵게 설명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는 되게 특이한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에 1대1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1대1 연동된 달러가 항상 가격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제 신현순 교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형용 모순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생각에 심리적 안정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이제 안정됐다라고 하는 이름을 따지면은 이름은 잘못 지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한 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하고 싶은 코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만 불안정하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는 은행 예금도 똑같이 이런 불안정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잘 아시는 그 LSE라고 하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게시된 글 중에 스테이블 코인과 화폐 이중잣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서 이제 읽어봤더니 결국은 중앙은행이 만약에 이렇게 은행 예금의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도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이 이제 불안정한 지급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결국 은행 예금이 지금과 같이 안정성을 갖추게 된 것은 은행 부채 자체가 안정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연방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갖추게 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은행 예금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우리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스테이블 코인에까지 그런 공적 자금
자금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은행은 이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화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그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예금자 보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공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보증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통화 당국이 정말로 목표하는 것이 지급 수단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사실은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예금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다른 형태의 민간 화폐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장을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1대1 그 현금과 1대1로 딱 이렇게 가치가 보장되고 있고, 결국은 예금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죠? 광의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네. 근데 하여튼 네. 어쨌거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의 열풍입니다. 뭐 이 시티 은행의 그 미국의 시티 은행의 그 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 약 4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그러고요.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제가 미국이나 뭐 이런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느끼겠지만 이 그 송금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세잖아요. 근데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수수료도 낮게 뭐 이렇게 그 송금할 수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도 뭐 약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뭐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 필리핀에 그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필리핀 본국으로 송금할 때도 이 기존 전통금융기관을 쓰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그분들 이제 해외 나가갖고 기본적으로 은행 뭐 계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쉽게 그 우회해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돈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특히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이 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비트코인 논쟁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개 껍데기도 돈이 될 수 있고, 뭐 담배도 돈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돈스러움은,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능적 정의만 있지 본질적 정의가 없는 단어거든요. 돈이 되려고 그러면은 가치, 지급 결제 수단, 그 다음에 그 교환의 그 가치 측정의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수단, 이 세 가지가 를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걸 돈이라고 한다 할 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뭐 일상거래에서 쓰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가치 저장, 투자 수단을만 쓰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의 돈을 쓰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뭐 달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쓰기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다 하니까 완벽한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은행 예금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지금 뭐 은행 예금을 갖고서는 체크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상 돈이죠. 돈이죠. 그렇기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실물을 들고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또 그런 거를 또 체크카드를 안 받아주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보단 진짜 또 현찰보다는 돈스러움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현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다른 것들, 특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은행 예금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돈스러움이 더 강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이렇게 한때는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에서도 많이 흔히 목격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나 테더가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면 우리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초반의 시작은 되게 빨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님이 상당히 많은 법안에 국회에 입법된 거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속도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우리 뭐 업계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뭐 논의를 우리가 너무 길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다 참여한 법안들도 있었고 저희도 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입법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사실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을 이제 개략적인 틀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금융당국의 법안도 결국은 의원실을 통해서 입법이 발의가 될 텐데요.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어떤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에서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아직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